2배, 3배, 4배가량 더 많이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드셔야 된다.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는 임수입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정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철식입니다. 오늘도 환자분들 많이 보고 오셨죠? 네. 이상지질 혈증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중에 이상지질 혈증이 동반된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약을 이렇게 드시자고 하면은 다들 잘 드시고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잘 안 드시기도 하시고 뭐 뼈 먹기도 하시고 그러시던가요? 고혈압 약은 드시라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약은 드셨다 안 드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드셔야 되나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가 권하니까 드시다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정상화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께 보통 약은 언제부터 드시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콜레스테롤 높다고 저한테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분이 약을 꼭 드셔야 될 분인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알았던 분이라면 꼭 드셔야 되고요. 또 당뇨병이 있다고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저희가 약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앓으신 적도 없고 당뇨병도 없지만 혹시나 그분이 고혈압이 있거나 담배를 하고 계시거나 가족분들 중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병이 있으시거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또 콜레스테롤 약을 쓰게 됩니다. 예, 아주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일단 하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편인데, 물론 정답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임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좋아졌다 그러면 알아서 살짝 끊고 오세요. 그런 분들 다음에 피검사해 보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드셔야 될 분들은 드시면 좋아지지만 끊으면 다시 나빠지기 때문에 평생 드시는 게 맞고요. 보통 저희 책에도 이제 평생 드시라고는 돼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안 썼을 때는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경을 쓰면 글씨가 잘 보이신다 그러죠. 그럼 그분들이 안경 평생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정말 안 보이시니까 평생 쓰셔야 되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지금 많은 그런 혈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은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희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97점, 98점 맞았으면 이제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만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드셔달라. 이렇게 좀 유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약을 드시다가 몰래 안 드시기도 하시고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을 이렇게 호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임수 교수님? 온라인 상에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알고들 오셔서 왠지 모르게 근육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솔직히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이 약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아니면 환자가 좀 운동을 안 하거나 뭐 정말 피곤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별이 좀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약을 좀 드시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쪽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 약을 먹게 되면 뭐 책에는 물론 간 기능 이상, 뭐 근육의 이상, 뭐 당뇨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적혀는 있지만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약을 쓰고 간 기능 이상, 뭐 근육 수치가 정말 나빠지는 분들은요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 식약처에서도 뭐 고지혈증 약을 쓸 때, 특히 스타틴 같은 약을 쓸 때 꼭 간 기능 검사, 근육 검사를 무조건 정규적으로 해라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과거보다 이제 부작용 있는 약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약제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로 많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알아서 임의로 약을 중단해 버리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 나타나는 게 좀 환자분들 특색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나타나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고용량을 썼을 경우, 또 오래 썼을 경우, 그 너무나 체격이 왜소하거나 연령이 많을 때 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서 너무나 개인차가 많아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근육 쇠약감 이런 부분은 약을 끊었을 때 좀 호전되는지를 한번 보고 다시 드셨을 때 생기는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이제 약을 좀 바꿔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틴을 쓰면 이 약이 근육이 아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고, 한 분한테는 스타틴을 주고 또 한쪽 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타틴이라는 약을 줬는데, 미리 이 약을 먹으면 근육이 아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실제 훨씬 근육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호소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약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방송에서 뭐 근육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작용을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 부작용이 아닌데도 부작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당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써서 없던 당뇨가 생긴다라는 염려가 좀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비율이 뭐 10만 명당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의 비율이고, 실제 당뇨가 생기는 환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스타틴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꼭 쓰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이전에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비만해서 안 그래도 당뇨가 잘 오실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스타틴 약을 쓰기 전에도 혹시 당뇨 전 단계이신지 뭐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당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식사 조절하시고 항상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민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약을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타틴으로 인한 당뇨병의 추가적인 발생 위험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저도 술환기 선생님들하고 이제 일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스타틴을 저희보다 2배, 3배, 4배가량 더 많이 용량을 쓰는데도 부작용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병 자체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고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서 그러신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훨씬 더 약을 적게 쓰는데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은 오히려 저희 쪽에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심리적인 부분도 좀 관여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약물의 내성 또는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스테롤 약 가지고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 약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보면, 내성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한 알 먹어도 처음에 조절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조절이 안 돼서 2알 되고 3알 되고 뭐 약에 잘 듣지 않는 걸 저희가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 약 써보면 거의 약의 용량이나 이런 거를 늘리지 않아도 처음 잘 관리가 되신 분들은 계속 약 안 바꾸고도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약의 내성이나 중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쭉 선생님께서 주신 약을 믿고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약 중에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드시는 만큼 그 혜택이 돌아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가장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꼭 추천하는 약이니, 고지혈증 약을 꼭 드셔야 된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계속해서 꼭 드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제 자체가 사실은 나온 지 10년, 20년 굉장히 오래되고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약제에 대한 불안감만 가지고 임의로 끊지 마시고, 꼭 드셔야 될 분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계속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도움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이는 환자분들께서는 약을 잘 드시는 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 같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